18강에 10번 보도록 할게요. 주제어법, 어휘, 빈칸 순서, 문장 삽입, 서술형 대비까지 나오는데 아이들이 자신에게 익숙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에 대한 호의적 태도는 선천적이다. 인히어런트하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2007년에 있었던 연구인데요. 자, 이 사람들은 이제 보여준 겁니다. 내 집단, 안쪽에 있는 거죠. 내 집단과 동일시하려는 우리의 경향이 상당 부분은 유아기에 시작이 되고요. 그것은 선천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과 이제 이 팀은 이제 5개월 된 아이들을 골라요. 그들의 가족이 영어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뒤에다가 명사를 써야 돼요. 근데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딱 얘를 가리고 봤더니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와 있는 것 같죠. 그럼 문장이 잘못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나온 명사와 한 세트를 이루게 돼요. 그러니까 whose families를 제하고 나면 동사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얘를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지만 소유격이어서 families까지 같이 나오고 있구나. 그러면 얘를 빼면은 동사부터 나오니까 뒷문장이 이제 불완전하다고 말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whose가 나오는 것을 잊지 말고 여기다가 뭐 that 같은 애들을 쓰지 마십시오. 뒷문장이 완전해요 선생님, 여긴 접속사 대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2개의 영상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영상에서는 아이가 뭐 하고 있냐, 영어를 말하고 있죠. 또 다른 영상에서는 지금 2개 보여주는 거라서 디아더를 쓰게 된 거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한 여성이 스페인어를 말하고 있다,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에서는 이렇게, 하나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왔으니 얘도 문장 삽입으로 괜찮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들한테 화면을 보여준 거예요. 간접 목적어가 빠지면서 수동태가 된 거고 직접 목적어만 남아있는 상태고요. 두 여성 모두에게 화면을 보여주게 된 거죠. 나란히. 그러니까 말 없이 그냥 영상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죠. 자, 유아심리학 연구에서 애착이나 관심의 이제 표준 척도는 뭐냐면 attention, 주목이라는 겁니다.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 그런 거 주목이겠죠. 아이들은 분명히 더 오래 쳐다볼 겁니다. 뭐를요? The things. 그들이 더 좋아하는 것들을요. 명사 나오면 중간에 끊으라고 그랬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줘야 하는 거고요. 얘가 이제 문장 삽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킨즐러의 연구에서 아이들은요, 영어 사용자들을 더 오랫동안 쳐다봤다라는 겁니다. 다른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발견하게 돼요. 대절은 이제 뒷문장이 이제 완전해야 되겠죠.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절입니다. 아이들이 are more likely to take, 장난감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offered by someone, 누군가에 의해서 제공된 거니까 이제 pp를 써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who는 주격 관계대명사라서 someone과 수일치 s 붙인 거 잊지 마시고요. the same language as them, 그들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그래서 the same as는 한 세트로 보는 겁니다. same 다음에는 as가 보통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얘가 문법 문제로 보통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는데 the는 쓸 수가 없다. same 다음에는 이제 as를 써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them이 누구인지도 기억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뭐가 나왔잖아요. 더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이 이제 같은 종류의 집단인 거고 내 집단에 있는 사람인 거죠. 심리학자들은요, 반복해서 cite, 인용한다라는 겁니다. These and other experiments, 이런 것들을 인용해요. As evidence of a built-in, built-in은 뭐예요? innate, 선천적인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재된 진화론적인 선호인 겁니다. 우리와 같은 종류에 대해서 내재된 진화론적인 선호에 대한 증거로 이러한 실험들을 반복해서 인용을 하는 겁니다. 유아들의 더 호의적인 반응이요. to those, 그 사람들에 대해서 더 호의적인 반응은
show, 보여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수일치는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who는 주격 관계대명사라서 앞에 있는 does랑 선행사와의 수일치를 시켜줘야 되니까 여기다 s를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친숙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응은 there can be 뭐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inborn tendency. 그래서 선천적인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in-group members, 내 집단 구성원들을 선호하는 tendency, 다음에 투부정사 쓴 형용사조연법으로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도즈가 선행사 복수여서 이제 여기에다가 s 쓰지 않는 것도 잘 기억하시고 familiar, 친숙한이란 단어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understanding 텍스트 잘 보시고 자, 이런 내용들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어법어의 연결사 문장 순서, 문장 삽입 서술형 대비로 괜찮아요. 음악에 표현된 감정을 이해하는 상이한 방식이라는 거고요. 음악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은요. 지금 얘는 how 대신에 쓴 겁니다. 대용 표현이에요. 뒷문장이 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이제 how를 쓰면 틀렸다가 되는 거죠. 얘는 둘 중에 하나는 생략해야 되니까. It's simply through a learned association. 학습된 연관을 통해서입니다. 라는 거고요. 아마도 슬픈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About a piece of music in a minor key. 그래서 단조나 느리게 연주된, 낮은 음으로 느리게 연주가 된 악곡에 대해서 슬픈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이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은 학습된 연관을 통해서다라고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는요, 듣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음악을요. 그러니까 슬프다고 이제 듣게 되는 거죠. 왜? We have learned to associate them. 그것들을 우리의 문화 속과 연관시키는 것을 배웠으니까요. 이 투부정사는 learn의 목적어 자리로 쓰게 된 명사조연법입니다. 장례식 같은 슬픈 일이 있는 그런 우리의 문화 속에 그것들을 연관시키는 것을 배워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첫 번째 문장부터 계속 배워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배워왔다. 여기도 배워왔다. 자, 만약에 이 관점이 옳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인 생략돼 있죠. ing 동명사 쓴 거죠. 그래서 이해하는 데는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감정을요. 문화적으로 친숙하지 않은 음악에 표현된 감정을 이해하는 데는 분명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 관점에 반대되는 것은 지금 얘가 뭐예요? 지금 도치가 된 거예요. 그럼 원래 문장은 뭡니까? The position that the link between music and emotion is one of resemblance is opposed to this view였어요. 그럼 지금 얘는 뭐죠? 보어도치죠. 보어도치라면서 동사 주어의 어순을 가져다 썼어요. 그럼 지금 얘가 주어니까 얘는 R을 쓰면은 안 되겠네. 얘가 단수니까. that은 동격이 됐으니까 뒷문장이 완전해야 되겠다. 그러면 link가 유사함 중에 하나예요. 음악과 감정 사이의 연결고리는 유사함 중에 하나예요. 라는 입장은 이 견해는 얘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견해에 대해서 반대된다 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야? 문법 문제로 나오거나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얘가 도치가 됐으니 얘는 pp를 써야 되는 것을 있으면 안 되고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주어가 얘라서 동사의 수일치는 얘랑 시켜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줘야 되는 거고 this view가 나왔으니까 지시어라서 문장 삽입으로서 여기에 다음에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음악이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은 음악과 감정 사이의 유사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슬프다고 느낄 때 우리는 천천히 움직이고 느리고 낮은 음의 목소리로 말을 하게 돼요. 따라서 우리가 느리고 낮은 음악을 들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슬프게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점이 옳잖아요. 그럼 우리는 have little difficulty. 똑같죠?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문화적으로 친숙하지 않은 음악에 표현된 감정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죠. 음악에 표현된 감정은요, 이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Through a culturally learned association. 문화적으로 학습된 연관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다고 믿어지는 거고요. 혹은 그것은 음악과 감정 사이의 유사성 때문에 이해될 수 있다고 믿어지는 겁니다. 음악에 표현된 감정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상반된 두 가지 입장 중 하나는요. 음악은 학습된 연관을 통해서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에 따르면 단조나 낮은 음으로 느리게 연주된 악곡에 본질적으로 슬픈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문화 속에서 그것들을 슬픈 일과 연관시키도록 배웠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슬프다고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 입장이 맞으면 문화적으로 친숙하지 않은 음악에 표현된 감정을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반대로 음악과 감정은 유사하다는 입장에 따르면 우리는 슬플 때 느리게 움직이고 낮은 목소리로 느리게 말하니까 느리고 낮은 음악을 슬프게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친숙하지 않은 음악에 표현된 감정도 잘 이해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른 방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문장에서 야, 음악이 감정을 표현해? 그러면 얘가 중심 소재가 되겠네? 근데 그게 학습을 통해서야? 이게 다예요. 음악과 감정과 학습이 다 나타나 있는 것을 주제로 골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잘 어울리는 걸 골라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읽을 때마다 글의 어떤 흐름들을 이제 볼 때, 정말 잘 모르겠잖아? 그러면 중심 소재가 무엇인지는 꼭 계속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도식화 작업한 것도 전부 다 적고, 변형 문제들도 우리가 많이 풀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18강 마지막입니다. 주제 일치, 어법, 어휘, 빈칸 순서, 문장 삽입, 서술형 대비. 서투른 코치와 유능한 코치의 이제 차이점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알아차렸니? 어떤 코치들이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낸다. 반면에 다른 코치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너는 알고 있냐라고 묻는 거죠. 명사절 접속사니까 뒷문장이 완전해야 하고요. 얘는 대동사로서 aren't는 안 된다고 한 거고요. 서투른 코치는 너에게 what you did wrong,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tell you, 말할 거예요. tell 목적어 투부정사입니다. 근데 not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부정이라는 거죠. 야, 공 떨어뜨리지 마 라고 말할 거예요. 서투른 코치는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하게 돼요? 네가 머릿속에서 보는 이미지는 어떤 거예요? 요거를 손으로 좀 가려볼게요. 아니, 유만. 그러면 떨어뜨리는 이미지예요. 근데 누가 떨어뜨리는지 모르잖아. 그지? 그래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쓴 겁니다. dropping 투부정사로 바꾸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오브랑 맞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얘는 어떤 식으로 바꾸면 되냐면 사실 굳이 바꾼다 그러면 for you to drop 요 정도로는 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럼 투부정사가 이제 이미지 꾸며주는 걸로. 근데 원문이 이제 의미상의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쓴 거니까 이 부분은 좀 잘 기억을 해주고 you도 쓸 수 있다라는 거고. 당연히 너의 마음은 방금 본 것을 재현하게 돼요. 들은 것을 바탕으로. be told는 듣다 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tell은 사형식 동사잖아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써야 되고. 이해돼?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간접 목적어 빠지면서 직접 목적어가 보이지가 않죠. 직접 목적어 앞으로 나간 거지.
놀랄 것도 없이 너는 코트에 걸어가서 공을 떨어뜨리게 돼요. 그러면 좋은 코치는 뭐 하니? 그나 그녀는 이제 지적을 합니다. What could be improved? 개선될 수 있는 것을 얘기해요. 관계되면서 왓절이고 뒷문장이 동사부터 시작하니까 불완전하고. 하지만 그리고 나서 너한테 이제 어떻게 너가 이제 퍼폼해야 하느냐 라고 이제 말해줄 거죠. 그래서 의주동의 어순을 갖게 되고, 나는 안다. 너가 공을 완벽하게 잡을 거라는 걸 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번에는. Sure enough. 아니나 다를까 문장 삽입도 괜찮죠. 너의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는 뭐다? 아까 했던 거잖아요. 얘 빼지면 is catching, 잡는 것이다. 누가? 너가 의미상의 주어 쓴 거죠. The ball, 그 공을 잡고 scoring a goal, 득점하는 것이다. 자, 다시 한번 너의 마음은 너의 마지막 생각을 현실의 일부로 만들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현실이 긍정적이죠. 부정적이지 않다는 거죠. 자, 유능하지 않은 코치와 다르게요. Focus on players' mistakes. 선수의 실수에 초점을 맞추는 코치와는 달리 유능한 코치는 help 목적어 동사원형 써야 되겠죠. By encouraging them. encourage 목적어 투부정사까지. 성공적인 경기를 이제 상상하도록 격려함으로써 선수들이 향상되도록 돕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잘 체크해 주시고, 사실 내용이 막 어렵지는 않아서, 그리고 이제 문법적으로 어려운 것들, 그리고 좀 알았으면 하는 것들은 다 챙겨드렸습니다. 여기까지 18강 마무리됐습니다.